네, 돌골 제국의 그 창업 신화 가운데 이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전쟁이 있었고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아 족속이 전멸했다. 단지 10살짜리 소년만이 팔과 다리가 잘린 채 살아남았다. 풀인 무성한 습지에 버려진 아이에게 암 늑대가 나타나 고개를 주어 먹여 키웠다. 아이는 자라서 암 늑대와 합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적국의 왕은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들을 보내 살해했다. 그런데 암 늑대마저 죽이려 할 때에 신령한 힘이 암 늑대를 동쪽으로 옮겨 고창국 투르판 서북쪽 산속 동굴에서 살게 했다. 동굴 안에는 주위가 수백 리가 되는 땅이 있었고 암 늑대는 그곳에서 10명의 사내 아이를 낳았다. 아들 중 가장 현명한 아사나가 군주가 되었고 이후 그의 후손이 돌고래 카간이 되었다. 네. 이제 늑대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이 그림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부구트 카간 뭐 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돌고래 관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는 비문들입니다. 아까 전에 그 돌골 니리칸의 석상도 있었지만 이런 비문들이 남아 있어서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 위에 잘 보시면 뭐가 있죠? 비문 위에 뭐 깨진 그 돌을 붙여놓은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늑대입니다. 늑대고 그 밑에 뭐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가 소년이 젖을 빠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은 잘 보이진 않지만 늑대의 모습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늑대에 관련된 설화들이 뭐가 생각나세요? 로마의 예, 우리 뭐 그 로마를 건설한 그 두 명의 뭐 로물루스 또 한 명 이름이 뭐였죠? 예, 그 로마의 건국 신화가 좀 생각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어, 미국의 그 크리스토퍼 베귀트라고 제가 이제 같이 인디애나 대학에 있었을 때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그 그리스 로마의 그 로마의 그 건국 신화와 돌고래 건국 신화에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그러니까 중앙 유라시아의 그 초원을 지나는 단순히 물건만 지나거나 민족만 지난 것이 아니고 설화, 신화도 같이 오고 갔다. 그래서 중앙 유라시아 문화 복합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늑대와 관련된 설화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돌골 제국은 우리가 역사책에도 잘 나오듯이 굉장히 강성한 이제 수나라 당나라와 이제 맞서서 싸웠던 우리 카간이라고 불리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552년에 창건된 국가였습니다. 이제 동과 서로 너무 이제 땅이 크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동과 서로 나눠서 동돌골, 소돌골로 이제 서로 우리 형제가 일테리시 카간과 이스테미 카간이 둘이 형제인데 우리 나눠서 지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나눠서 지배를 했는데 한동안 잘 지내다가 630년에 당나라 태종 이세민에 의해서 동돌과를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복한 돌궐이들을 중국 가까이 있는 내몽고 지방으로 옮겨서 그 기미 지배라고 하죠. 중국의 그 관리들을 파견을 해서 지배를 시키는. 근데 이제 682년에 다시 재건을 해서 제2 돌궐 제국이 생기게 되는 그런 역사인데요. 그 오른쪽에 이제 보이시는 게 이제 퀼텍인 비문이라고 해서 지금 몽골 초원의 오르콘 지역에 있는 그 오르콘 강 유역에 있는 몇 가지 비문 중 하나인데요. 잘 보시면 이제 돌골 고대 문자가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룬 문자라고 해서 북유럽에 아주 옛날에 돌에 새겨졌던 그런 문자가 굉장히 유사해서 룬 문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어, 투르크어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근데 단지 문자만 빌어서 쓴 것이죠. 돌골 비문 이렇게 보이시고요. 다음 서돌골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설명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방 이제 서방이라고 제가 썼지만 사실은 동로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먼저 서돌골 제국이 강성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아까 전에 유연
또는 연년이라고 하는 흉노 이후에 몽골리아를 지배했던 유목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을 극복하고 공격해서 정복하고 생긴 게 돌고리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유연 제국의 일부가 이제 에프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사산조 페르시아의 골치를 썩히게 하죠. 근데 어느 날 서돌골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페르시아와 돌골이 협공을 해서 에프타를 무찌르자. 약조를 맺고 557년에 공격을 해서 에프타를 무찌르고 그 땅을 나눕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한 588년 한 30여 년 됐죠. 서돌골에 카간이 공격을 하는데 이제 페르시아 자료에는 사와 뭐 이런 식으로 카간이 공격을 해서 당시 이제 장수였던 바흐람 추빈을 라는 장수를 보내서 싸우게 합니다. 이제 요 싸우고 이제 바흐람 추빈이 적군을 무찌르고 중앙아시아를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 그런 그 공적으로 인해서 바흐람 추빈이 굉장히 중요한 장수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그때 이제 칭호는 샤죠. 사산조의 샤를 한번 이제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샤가 되는데 얼마 못 가서 쫓기는 신세가 돼서 다시 서돌골에 몸을 의탁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영웅의 이야기죠. 이게 이제 그 피르더스의 샤너메 또 한 부분에 샤너메가 굉장히 크고 다양한 영웅들이 나오는데 바흐람 추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사진이 이제 1560년인가요? 이란의 시라즈 지방에서 만들어진 우리 필사본에 들어있는 세밀화 가운데 바흐람 추빈과 서돌곤의 칸이 이제 싸우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샤너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돌고는 이렇게 사산조 페르시아하고 관련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동로마 제국의 아까 전에 이제 그 굉장히 멋있는 그림자 극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렇게 그 서돌골과 뭐 교육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교육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단을 서돌골로부터 받아서 동로마에 팔았는데 자꾸 이제 독점을 하려고 하니까 돌골 측에서는 초원의 루트를 통해서 직접 동로마 접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신을 563년에 보내고 이제 메난드러스라고 하는 동로마의 그 역사가의 책에 보면 570년의 경까지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 책에 이미 그 563년, 568년에서 576년 사이에 5회나 사신이 오고 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627년경에 동로마 돌고리 협동해서 티플리스, 그러니까 지금의 트빌리시, 지금의 그루지아, 조지아에 있는 티블리스를 합동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교류가 아주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서돌골 제국의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동로마에도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까 보신 몇 가지 1, 2지역에서 발굴된 유물 가운데 황금 가면은 설명이 다 되어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헝가리 지역에서 제가 본 논문에 따르면 그 훈과의 연관성으로도 볼 수 있다. 꼭 돌골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닐리가는 중국 그 자료에 이런 식으로 한자어로 닐리가한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587년에 즉위를 했다가 이제 602년 철력의 공격으로 패퇴하게 되는 게 중국의 이제 수서 북적전에 나와 있습니다. 1, 2지역은 지금은 이제 중국 신장의 북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천산산맥 북쪽에는 일리 카자흐 자치구주라고 해서 원래 신장 전체는 위구르 우리 자치구죠. 자치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치주로 이제 카자흐 자치주입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약 125만 명의 카자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한족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수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원래 카자흐스탄 지금은 이제 그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제국 시기에
그 영토에 따라서 구분이 지금 중국의 신장과 카자흐스탄의 구분은 러시아 제국과 그 당시 청조죠. 청나라와의 그런 조약에 의해서 국경이 나뉘었는데요. 이미 그 전에 많은 카자흐스탄을 살고 있었고 러시아가 1871년부터 81년 1, 2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신장의 뭐 둥간, 뭐 반란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야쿠백이라고 해서 어쨌든 무슬림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청이 그 컨트롤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을 틈타서 1871년에 러시아 군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1, 2지역.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강과 그 주변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어서 그쪽을 이제 점령하는 시기에 물론 카자흐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이후에 1881년에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조약에 의해서 땅이 반환이 되었는데 남아있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920년, 30년에 카자흐스탄에 기근이 듭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30년대니까 소련의 스탈린 시대죠. 급속한 어떤 그런 개혁, 우리 공산 개혁의 그 결과라고 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기근이 심해서 카자흐 사람들이 대거 이주합니다. 신장 지역으로 해서 지금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자흐 사람들이 중국의 1, 2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보족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저도 만주어로 이렇게 노래하는 걸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만주 지역에는 만주 사람들, 뭐 만주 자치주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만주 사람들이 만주어를 안 써요. 다 중국어를 쓰고 있는데 이 15종은 이제 만주어를 쓰는 거의 유일한 집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1764년에 원래는 이제 흥룡강성 헤이룽장성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764년에 러시아에 대한 뭐 방어, 카자흐에 대한 방어의 이유로 1, 2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지역은 보면 위구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카자흐 사람도 많이 있고 시보족 같은 만주족 사람들도 살고 있고 예, 굉장히 흥미로운 아까 전에 일부 몽골 사람들도 살고 있고 흥미로운 그런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네, 먼저 4부에서 이제 호탄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보시고 들으셨는데 호탕 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원래 그 옥을 중시한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얘기 같은 곳에 뭐 군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옥을 몸에서 떼어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옥이 굉장히 중요했고 항상 폐용하였고 네.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옥이 어디서 나왔을까? 중국 내에 그런 옥을 공급했다고 하는 몇 곳이 있습니다. 뭐 랴오닝, 뭐 샨시, 뭐 허난 이런데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연옥, 그러니까 경옥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듣고 봤을 때, 연옥은 이제 연해서 연옥이겠죠. 네프라이트라고 하는 연옥이 나오는 곳은 호탄 지역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중국의 그 신석기 시대에 황하 중류에 있었던 양샤오 문화라고 하는 기원전 4000년 경에서 200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양샤오 문화의 물품 가운데 호탄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연옥 물품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기원전 그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그런 호탄의 옥이 뭐 어떤 거래가 됐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중국으로 공급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실크로드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신석기 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옥의라고 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그 옥으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약간 이제 미이라처럼 되는 거죠. 옥의 그 속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영생한다 이런 그런 믿음이 그 이제 한나라 시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시대에 발굴이 많이 되는데요. 아까는 북경에서 소장 중인 그런 옥이었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허남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허난의 박물관에 있는 허남성 박물관에 있는 거고 오른쪽은 미국에 있는 그런 그 뮤지엄에서 사진을 오픈을 해줘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굉장히 많은, 상당히 많은 그 옥들이, 옥편, 이게 편이 이제 다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다 일일이 꿰매가지고 옷을 만드는 게, 수의를 만드는 게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아까 그 도모코라고 하는데 무슨 일본 발음 같은데, 예, 이렇게, 한자어로는, 예,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단다 오일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레스타인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그 선 같은 거 보시면 아까 그 호탄의, 서역의 모나리자, 동방의 모나리자, 생각나실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탄의 그런 역사적인 유문이라든지 또 예술적으로 실크로드의 굴철선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들이 어떻게 오고 가고 뭐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시 당나라 시대에도 영향을 유행을 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저희 실크로드 영상 산책 두 번째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 역시 같은 시간 2시에서 4시에 우리 실크로드 오늘 4부 받고 5부와 6부를 같이 시청하시고 해설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